여기 지금 여기 보면 원래 키 큰 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건 뭐다? 전부 옵션이다. 파우더 쪽에 화장대 없고 드레스룸 쪽에 시스템 장 없잖아요. 전부 옵션이다. 현관 중문에서 84A 타입에 116만원, 그리고 벽면 특화에 84A에 83만원, 광폭마루 84A에 124만원, 조명 특화 84A 99만원, 신발 특화 34만원, 수납 특화 New build. 오늘은 지난번에 다뤘던 검단 프로지오 더파크 상품의 평면과 VR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부분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면부터 보시죠. 평면 스타트! 평면이 84A부터 99B까지가 있는데 84C 타입이 가장 평면이 많거든요. 84C 타입을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배 형태의 시원한 평면이다. 입구 쪽 들어왔을 때 신발장과 창고, 현관 창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현관 쪽에 팬트리장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알파룸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포베이의 알파룸 구조다. 알파룸에 대한 걸 옵션을 두면서 좀 다르게 변경했겠죠. 주방과 마주보는 거실인데 이 알파룸으로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인 디귿자 형태, 그리고 식탁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원래 키 큰 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건 뭐다? 전부 옵션이다. 침실 있고 파우더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파우더 쪽에 화장대 없고 드레스룸 쪽에 시스템 장 없잖아요. 전부 옵션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대우에서도 이번에 완전 옵션을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라이프업 스타일링이라고 해서 유상 옵션에서 현관 중문, 벽 마감재 특화, 강폭마루, 조명 특화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달아서 전부 다 옵션을 만들었고, 라이프업 수납이라고 해서 신발장 특화, 창고 특화, 드레스룸 특화, 그리고 침실 2, 3 매평 붙박이장 특화, 이런 것들로 전부 만들어서 유상으로 만들고, 여기 보면 와,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청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청약 당첨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 보면 이해가 될까? 이게 전문가들이 봐도 한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주방 스타일링 특화, 주방 특화에 스타일링 특화에다 플러스 평면 옵션, 주방 냉장고장에서 가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경됐는데 여기다 또 추가로 라이프 바스라 해서 욕실을 또 특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해당되는 옵션에 대한 금액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가 저번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거와 에어컨에 대한 건 이야기했잖아요. 84A 타입으로 보면 764만 1,000원, 4만 1,000원은 뭔가요 이거? 5대를 했을 때 890만원. 요거 내용 플러스로 현관 중문에서 84A 타입에 116만원, 그리고 벽면 특화에 84A에 83만원, 광폭마루 84A에 124만원, 조명 특화 84A 99만원, 신발 특화 34만원, 수납 특화 141만원, 자 팬트리 특화 155만원, 드레스룸 특화 574만원, 제습기 78만원, 붙박이장 침실 2, 3 들어가는 거 285만원, 침실 3쪽 들어가는 거 147만원, 주방 스타일링 특화하는데 84A 기준 196만원, 주방 TV 80만원, 냉장고장 131만원, 욕실 특화 89만원. 자, 그리고 욕실 포켓 들어가는 거 욕실 1쪽 74만원, 복합 환풍기 63만원, 비데이 체형 양변기 150만원, 청정 광지 시스템으로 전체를 4대를 다 하면 394만원. 자, 그래서요, 제가 이 금액을 다 더했거든요. 쭈루룩 다 더하니까 5,773만 1,000원.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일부 가전은 또 제외됐다. 옵션으로 그냥 아주 거의 6천만 원씩 때려 박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 이 아파트에서는요, 옵션에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비부터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분양가 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특히나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는 이런 금액들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야? 나 이거 너무 금액이 많이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옵션. 여기 보면요, 84A부터 99까지 있는데 84A 기준으로 3,481만 9천원.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 자체가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격으로 똑같이 내가 모델하우스처럼 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빼주는데, 근데 요새 인테리어 시장에서 30평대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견적만 받아도요, 정말 동네에서 정말 싸게 하는데도 100, 기본적으로 좀 한다 싶으면 300 넘어가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옵션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거 신중히 생각할 필요 있고, 예전에 제가 마이너스 옵션 관련해서 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평면과 옵션 요 정도 하고요. VR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자, VR 거실 들어왔는데요. 딱 보자마자 보이는 감옥난간대. 감옥난간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옥난간대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철제 난간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망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트홀 쪽에는 600에 1200짜리 기본적인 타일 깔려있고, 소파 뒷벽에는 오랜만에 봅니다. 옵션이 없는 그냥 벽지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천장은 보면 똥도동 나오고 간접이 없습니다. 왜 간접을 안 했을까요? 조명 특화도 있으면서 왜 간접을 안 했을까요? 자, 그리고 주방을 주방 깜짝 놀랐어. 야, 여기 들어가니 다운라이트 8개 했더니 이거 뭔가요 이거? 야, 원래 이렇게까지 디자인 잘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장에 매입 조명으로 해서 다운라이트 들어가는 거 되게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냐면 상가시설 보면 다운라이트 방방방방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대우에서 예전에 많이 하던 이거 마그네틱 조명 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대우건설 관계자분들 계시다면 왜 이랬는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방은 이제 옵션형으로 했네, 그죠? 지금 보면 이쪽에 기존에 침실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연출을 되어 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창을 했습니다. 큰 창을 하게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상부장이 잘린다. 자, 그리고 개수대가 있고 개수대 왼쪽으로 식색이 들어간 형태.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했네. 요거 요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높이를 700 정도만 딱 맞추고 이 렌즈 후드 라인을 딱 맞춰버리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이빨 빠진 거 그리고 참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탁 없이 이렇게 싹 돌아가고, 여기 탁 없이 싹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쁜데 좀 아쉽습니다. 폭탄 밑으로 해서 오븐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걸레바지를 활용한 프라이팬 수납이 들어가는데 좀 약간 아쉽네요. 통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되게 낮잖아요. 뭐냐면 걸레바지까지 같이 활용해서 깊게 만들고 프라이팬을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가이드바를 이렇게 다 두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덜렁뒀어요. 우리 소비자 눈높이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하단 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밥솥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밥솥장이 없어요. 밥솥장이 없다는 얘기는 어딘가에는 밥솥을 올려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솥 올라가 있는 거 아무리 밥솥이 이뻐도 저는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 키 큰 장이 있고 여기가 옵션인데 여기만 옵션을 안 하면 그냥 마찬가지 키 큰 장으로 들어가고, 옵션이면 여기 냉장고장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안방을 들어가면 여기 이 부분 있죠.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헤드 방향이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길이가 중요하고 헤드레스트 위쪽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격거리까지 생각해서 이 사이즈로 침대를 놔야 된다. 드레스룸은 일단 3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줄포스트 판넬 조명 타입으로 들어갔고, 위에 있잖아요. 글라스 타입으로 했어요. 이 글라스 타입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 선반 제일 위에는 올려놓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라스 타입으로 돼 있으면 확인이 용이하다. 의료 관리기를 넣어야 될 부분이 지금 없다, 여기에. 실릿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쪽이나 이쪽 어디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항상 의료 관리기 뒤에는 콘센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실로 들어가면 욕실을 보니까요. 뭐죠 이거? 왜 놀랐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욕실에 지금 벽면에 보니까 큰 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600에 1200 정도 타일이 적용이 된 것 같고, 바닥이 요렇게 지금 들어갔잖아요. 300, 600각짜리 타일이 바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600이 600짜리 타일을 바닥에도 많이 쓰는데 물의 경사도 물쿠베라고 현장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찾기 힘들어서 건설사에서는 대부분 300각짜리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00, 600각짜리 썼습니다. 이거는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박수쳐. 벽체와 바닥이 같은 타일로 쓰였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한 타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베인이 들어가는 타입은 봉공사 현장에서 들어갈 때 이 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델로처럼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게
크롬이 아니라 니켈로 해서 무광 형태로 그렇게 조금 연출을 했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안방 욕실에 우리가 샤워부스를 두잖아요. 근데 안방 욕실에 욕조를 뒀어요. 자, 그렇다면 공용 욕실에 이런 식으로 샤워부스를 뒀네요. 그런데 공용 욕실은 컨디션이 좀 다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양변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샤워부스 이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요렇게 만들어놨네요. 요런 식으로 해서 건식으로 세면대를 언더볼 형태로 만들었네요. 요런 스타일을 한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구나. 요런 건 잘했습니다. 잘했어.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화장실 들어가기보다 요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은 손 씻기 되게 편하잖아요. 요런 부분들 되게 칭찬해. 요 간주까지 하나 딱 돌렸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면 상품에 대해서 특화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면서 오오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대한 건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명이 너무 높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평. 전부 다 옵션이다.